삼성전자를 두고 흔히 기술의 삼성이라고들 하는데 제조업계에서는 공정이야말로 삼성전자의 진짜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양산할 수 있는 설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목표 수요를 확보하는 일에 삼성전자는 다른 기업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러한 경쟁력은 그동안 사람에서 나왔는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전문 인력 교육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데요. 점차 인재를 선발하고 육성하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의 핵심인 반도체 분야인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거나 해외 이전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삼성전자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미 연간 3,000명가량의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이에 삼성전자는 2030년 무인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2022년 공정 무인화를 위한 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고 하네요. 무인화에는 엄청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할 터이지만 일단 인간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고 나면 인력 문제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게 됩니다. 또 인간에 의한 유기오염을 통제하기 쉽고 반도체 공정이 만들어내는 온갖 유독물질로부터 인간 노동자를 지킬 수 있다는 장점도 생깁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을 로봇으로 대체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인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삼성전자의 고민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섬세한 로봇을 어디서 수급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산업용 로봇 업계는 일본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1위 화낙은 세계 산업용 로봇의 21%를 차지했으며 특히 명령을 입력해 제품을 만드는 수치 제어 공작 기계는 60%까지 점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는 화낙의 수치 제어 공작 기계가 점유율을 80%까지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미 애플과 폭스콘, 테슬라 등 글로벌 제조기업들은 모두 화낙의 산업용 로봇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지만 2016년 화낙으로부터 베트남 스마트폰 공장에 공작기계 수치 제어 장치를 제때 공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의 대한국 무역 제재를 겪으면서 핵심 부품과 기술을 해외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체감하기도 했었죠. 이러한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느니 내재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독립을 꿈꾸고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2022년 3월 주총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신사업 발굴의 첫 행보는 로봇 사업이다. 로봇을 고객 접점의 새로운 기회 영역으로 생각하고 전담 조직을 강화해 신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었죠.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 유망 기업을 사들이기 위한 인수자금 약 100조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인수 노력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기업 안팎에서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우선 휴림 로봇 등 국내 로봇 기업들을 인수해 업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가 일단 산업용 로봇 산업에 뛰어든다면 삼성전자 자체 수요는 물론 풍부한 한국 내수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1월 미국 CES 현장에서 한종희 부회장은 조만간 의미 있는 빅딜 소식을 기대해도 좋다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도움도 바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국내 로봇 기업 현대 로보틱스를 방문해 우리나라도 로봇 산업을 시장의 수요 공급 원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지원을 시사했습니다. 공정의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까지 쥐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릅니다. 로봇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의 행보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